예. 하룻밤 자고 나면은 오늘은 좀 줄어드나 고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오늘은 이관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장 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생활치료센터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4일 0시 기준입니다. 경상북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89명이 증가되어 누적 72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739명, 14명이 더 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0시 기준으로 우리 지역을 774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대구로 주소가 되어가 있는 분들이 우리 경북에서 조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신규 확진자 89명은 전국으로 516명에 봐서는 17%고 누적 확진 환자는 전국 대비 14%입니다. 시군별로 보면은 경산이 59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경산시 확진자는 누적으로 288명,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많고 최근에 급속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산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첫 번째로 대구가 독일 생활권으로 영남대학 등 대학이 많아 청년층 확진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고 경북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절반이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2차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완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두 번째 완치자가 나온 데 이어 오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완치자는 포항 27세 남성으로 2월 22일 확진 판정을 받아 23일 포항의료원에서 입원 후 9일 만에 완치되어 어제 퇴원했습니다. 276번 환자는 네 번째 완치자인데 이분은 56세 남성으로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2월 2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중하여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는데 10일 만에 완치되어 어제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대남병원 첫 완치 사례이며 중증 환자의 첫 완치 사례가 합니다. 이것은 중증 환자도 치료만 잘하면은 열흘 만에 퇴원할 수 있다. 이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천의료원에 14명, 포항의료원에 10명, 더 24명을 추가로 입원 조치하였고 현재 219명이 격리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대남병원 정신환자 2명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을 했습니다. 경북에는 총 6개 병원에 전일 대비 73병상이 늘어나 582병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환자가 205명을 입원해 있는데 상주 적십자병은 대구시 환자 22명이 추가되어 있고 영주 적십자병에도 28명이 대구 환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치료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 관련입니다. 이곳은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로 관리 조치하는 정부입니다. 다만 당초 대구시 환자들을 입소시킬 계획을 변경해서 경상북도 환자들을 입소시키기로 했습니다. 3월 5일부터 지역 경증 환자들을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지정 생활치료센터로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수련원 63실을 오늘부터 경증 환자들을 입소시키겠습니다. 의료진은 14명, 의사 4명, 간호사 10명, 별도로 도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등 38명의 인원으로
임시 치료 시설 운영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21개 시군에 30개소 767실의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6개 지역 경산, 청도, 구미, 칠곡, 안동, 포항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증 환자들을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시설 입소 환자 건강상태 점검을 위해 이동식 SLA 장비를 장착한 행복버스를 순환 배치하여 상황 악화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엑스레이 점검을 늘 해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전문 의사 선생님과 간담을 했더니 무증상 경증 환자들도 폐에서 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진행 과정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진료를 받아야 늘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 있는 세계 행복버스를 수레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료원들 포항, 김천, 안동 의료원이 생활공간 도시 중심에 다 있습니다. 그 이웃에 전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도 이웃의 주민들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오늘 전문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관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저기 생활치료센터 설치 때문에 이제 우리 도민들 또 시군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불안해하시고 또 특히 아이들 가지신 분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있는 그렇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나라의 방역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 완화 정책이라는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핵심은 우리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는 있어도 사망률을 줄이자는 겁니다. 근데 사망률을 줄이자 보니까 결국 핵심은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병상이 지금 유사 이래로 이렇게 병상이 부족한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도 보면 병상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들은 이제 병상을 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 우리 경북에만 해도 한 200명 넘게가 지금 자가격리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사실은 중증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외부로 우리 타 시도로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도로 또 외부에서 우리 대구에서 또 이제 환자분들이보다는 경증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방역 구조에서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러면 우리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안전할까?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과학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가 지금 그래도 비말 감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기 감염은 제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밀도 있는 실내에서만 공기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질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공기에 나가거나 또는 또 외부 환경에 노출되거나 또 소독에 되게 약한 게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소독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주변 또는 실내에서 철저한 우리 환경관리 또 우리 개인위생 부분을 포함한 환경 소독을 중심으로 하겠죠. 이런 부분들만 철저히 한다면 주위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고 또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 도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과도한 불안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저도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지사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예.
감염병 전문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후까지는 괜찮다는 걸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생활 치료 시설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울릉도 빼고 22개 시군에 다 설치가 됩니다. 어느 지역 없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들어가고, 또 국가 지정, 나라에서 지정해서 대구시 환자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큰 시설들, 특히 대기업 연수원 또 중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콘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중에 검토를 해서 다 활용을 해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구 경북이 한 뿌리이기 때문에 대구 분들이 와서 경증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치료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다든지 불안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관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일반 신도는 어제 98% 했고 예비 신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검체를 3,588명을 했습니다. 이 중에 확진이 262명, 음성이 2,796명, 결과를 기다린 사람이 530명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가 지금 3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반드시 끝까지 파악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이동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보도자료 없지만 조금 전에 이제 확진 판정이 된 봉화의 푸른 요양원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이 어제 오늘 아침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걱정하는 게 이와 같이 집단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지금 인원이 86명인데 입소자가 54명, 종사자가 32명입니다. 이 79세 되는 여성 할머니와 89세 된 여성 할머니인데 이분이 한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방을. 그런데 경로를 지금 추적 중에 있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 입소자 모두를 검체를 오늘 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밀접 접촉자, 간호사, 운전기사, 사회복무요원 이런 분들은 바로 격리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 중증장애인 시설 미랄 사랑의 집에서 24번째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오늘 중에 안동 의료원에 입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3명이 입원은 대가 있고 이분까지 24명이 입원 조치가 되는 겁니다. 경산시청 공무원 2사람이 또 확진이 되었습니다. 경산시청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59세고 여기는 아들 2명이 확진되었고 배우자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전부 다 이 자체를 폐쇄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경산 도시과 공무원 2월 29일 확진받은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어머니 또한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방문하고 감염된 걸 추정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등 연쇄적인 지역 감염 사례를 보입니다. 도시과 공무원 38세 여성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공무원들이 있어 사례가 나와서 매우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구미 사업장 직원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공장 전체 가동을 중단하고 방역을 실시했고 회사 측에서는 해당 라인을 부분 폐쇄 또 공장 전체 라인을 폐쇄할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 합니다. 31세 남성입니다. 이분도 배우자도 검체를 하고 대기 중에 있고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들어가셔도 돼요. 영천 농협 시지부 직원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분은 배우자
직장 동료,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배우자한테 옮겼는데 그 배우자가 같은 이분한테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영천 농협 33세 남성 직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일제 방역의 날입니다. 민간군 합동으로 코로나 일제 방역의 날을 오늘 실시합니다. 도내 23개 시군, 새마을회 공동방재단, 군부대 장병 등 일시에 인력과 장비를 총출동하여 방역을 실시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저도 오후 2시 30분 경산에서 이군 사령관 54단장, 새마을 단체장 등과 함께 직접 방역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무이자 법인택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경영안전자금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기금 무이자 융자 법인택시 운송조합 긴급 지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 분야에 대해 관광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현재 50억 규모의 융자 기금을 64원까지 확대하고 1% 대출 금리를 12월까지 무이자로 융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입니다. 3월과 4월 도내 73개 법인택시 3,60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산학금도 제대로 못 채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원을 통해서 산학금 못 채우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로 3억 6천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가의 밀집적인 경산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3월 1일 정례 발표를 통해 신천지 등 외부 단체의 대학 내 포교 금지, 도내 대학 중국 유학생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월 1일 곧바로 10여 개 시군 40개 대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40개 대학 총장님들께 도지사 소환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산 지역 5개 대학 유학생 대표도 조만간에 만나서 협조를 하고 특별 관리 대책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의료진에 전하는 응원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SNS 응원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가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부터 코로나의 영웅인 의료진들에게 SN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TV를 시청하는 도민들께서도 의료진들에게 격려의 손편지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현황입니다. 경상북도를 돕기 위해서 많은 기부금품을 보내주셔서 총 49건이 접수됐으며 기부금 34억 5,500만 원과 마스크, 손소독제, 생수, 홍삼, 액기스 등 다양한 기부품이 들어왔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 현장과 지역계층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대응 대책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